벚꽃이 와주에 참석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회의를 시작으로 ESG 경영 선언식 및 1분기 ESG 우수성과 보고 그리고 직무중심 이사관리제도 설명회 이사장님 원래 조회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을 한 이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해의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 ESG 경영 선언문의 규정사항을 공유하고 우리 공단의 ESG분에 대한 취지 의지를 대표하기 위한 ESG 경영 선언식이 있겠습니다. 선언식 이후 1분기 ESG 우수성과에 대한 발표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객님 김민수 선생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님 팀장 김미선입니다. 금일에 진행되는 ESG 경영 선언식은 우리 공단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반영하여 새롭게 규정되는 사항인데요. 오늘 선언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지속하는 경영 위주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ESG 경영 선언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원 대표는 낭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2000시 시설관리공단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확립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 성장을 위하여 탄소 배출을 목표를 관리하고 선제적 기후 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일터를 조성하여 사회적 책임 경영을 내재화한다. 하나. 우리는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고 부패 방지 및 공정 경영을 통해 투명한 지배 구조를 확립한다. 2025년 4월 1일 2000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바로 이사장님과 대표 직원 여러분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올해 1분기 ESG 우수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표는 감사팀 김하영 주임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감사팀 김하영 주임입니다. 앞서 실시한 선언식에 이어서 올해 1분기 ESG 우수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고 주요 목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G 경영이란 친환경의 E, 사회 가치의 S, 트렌드 경영의 G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영 체제를 의미합니다. 각 분야별 세부 활동으로는 친환경 경영에서는 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 저감 등, 그리고 사회 가치에서는 안전, 인권, 사회적 약자 지원, 투명 경영에서는 이사회 운영과 윤리 경영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그럼 공단에서 실시한 올해 1분기 ESG 우수 성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경영의 우수 성과입니다. 공단이 지난 2월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친환경 경영 실천 선언식을 실시하여 녹색 성장을 토대로 한 공단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1월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서 지역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단 경영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현재 지속가능발전 협의회와의 협업을 통해서 폐건전지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이 현재 공단 청사와 태무공원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수거된 건전지는 새 건전지나 생필품으로 교환되어서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니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가치 교육의 우수 성과입니다. 공단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4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상위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14위, 도내 7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서 공단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1월에는 행정안전부와 안전문화 사회공헌 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작년에 수상한 안전문화대상 20 포창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공단은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월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새로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회 대표로 노사공동 인권경영선언식을 개최하여 산학중심 경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표했습니다. 다음은 투명경영 지배구조의 우수 성과입니다. 공단이 지난해 정보공개와 사전정보 목표 등 국민 알 권리 보장의 다양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해 최초로 구성된 청년시민감사관과 지난 2월 추모의 집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공단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매월 이사회 정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사회에서는 공단의 주요 사항을 일결 보고하고 있으며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로의 자리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올해 공단에서 달성할 ESG 주 목표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경영의 목표는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할 것이며 다양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해서 외부 고객 만족도 점수를 공단 최고 점수인 94점 이상으로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윤리 경영이나 반부패 경영 등 다양한 투명 경영을 통해서 부정부패 발생 건수 제로의 공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ESG 경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의 2025년도 직무윤시 인사관리 한 단계 추진을 위해서 인사관리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경영관리 김세신양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경영관리 김세신입니다.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사제도의 일환이고요. 이게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넓어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많고 저도 아직 이해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도 정부 정책이니만큼 적극 이행을 위해서 이제 이런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설명의 자리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개념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발표는 정부 정책 방향부터 저희 공단의 향후 계획까지 4가지 분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중심 인사관리의 정부 정책 방향입니다. 지금 2022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방공공기관의 문제점으로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력도 증가하면서 생산성이랑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 혁신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개혁 추진, 재무 건전성 강화, 민간 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으로 해서 4가지 추진을 이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방향을 11월달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지금 제목과도 같은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의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추진 배경으로는
주요 키워드만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기존에는 이제 연공서열 중심의 모든 인사관리 체계가 지금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게 한계점이 많이 도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근로 의욕도 저하가 되고 인력 활용과 조직 운영의 비율이 초래가 되면서 이 직무 중심에 대한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이 크게 대두가 되었고, 특히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능 인력이 조금 많이 감소를 하면서 인력에 대한 확보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기본 방향으로는 채용부터 보상까지 전반에 걸쳐서 사람이 아닌 직무가 중심이 되는 인사관리 체계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무 분석이 이제 우선 바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인사관리에서 직무의 가치가 최우선이 되고 이 비중과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자료인데요. 이미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2018년 경영평가부터 밑에 보시는 직무평가와 결과의 반영, 연공성 개선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내용을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3월 24일에 이제 제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 설명회를 참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재부 산하 정부 공공기관처럼 지방 공공기관도 이 직무 중심을 점차 관리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아예 못 박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직무급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총 지금 행안부에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저희한테 제시를 했고요. 1단계는 이제 구성원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내부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직무조사를 통해서 직무분류 체계를 이제 실시를 하고, 직무단위를 굉장히 세부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2023년에 이제 완료를 했고요. 2단계는 이 직무 기술서를 가지고 채용과 경로라고 하면 정보 배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향후 개발하고 싶은 나의 경력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이제 모든 것을 직무에 기반해서 이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도 지금은 본인이 이제 원하면 가는 그런 교육 훈련의 형태가 아니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역량이 어떤 거고, 어떤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제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정보가 저 직무 기술서에서 담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3단계 저희가 올해 도입해야 되는 직무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직무 평가라고 하는 거는 직무 가중치를 선정을 하는 건데요. 직무별로 이제 직무 등급을 다 나눠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상에 연계되는 직무급과 연계되는, 이건 이제 굉장히 여기서부터 좀 약간 민감해집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행안부에서 이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험평가의 배점을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2023년에는 사실 정성평가로 해서 그냥 평가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2024년 평가부터는 아예 1점이 배점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운영 노력을 하고 해서 정성이 0.3점, 나머지 이제 0.7점에 대해서는 정량화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추진을 해야 되는 평가부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예고 지표이긴 하지만 1.5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직무평가를 지금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무중심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개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직무중심 인사관리는 구성원이 담당하는 일, 직무가 기준이 되어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특성보다는 직무 내용과 직무 수행을 위한 필요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인사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채용부터 보상까지 적용되는 총괄적인 인사관리 체계입니다. 사람 중심 인사관리와 직무 중심 인사관리의 기초사항은 이제 그냥 설명을 이렇게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행 단계입니다. 지금 사실 저희 분단도 사람 중심 인사관리가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져 있는 건데요. 크게 보시면은 저 이동 배치 보시면
그 비정형적으로 결정이 되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이 원하는 교육을 수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보상도 저희 급여가 지금 이제 후공제이다 보니까 다 연공서열 기반입니다.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는 직무중심 인사관리로 가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표준화된 그 직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경력 경로도 설계가 되고 이동 배치도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도 역량에 따라서 직무 역량에 따라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이제 그 전반적인 모든 급여가 저 직무급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고요. 직무급이라고 하는 약간 수당 개념의 일부 형태의 보상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직무평가부터 보상 연계까지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직무평가를 통해서 직무급 설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 내용은 그 4번까지만 지금 적용받게 되고 아마 점차 저 보상 연계에 대한 게 이제 100점으로 강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직무급 도입에 따른 인사제도 변화에 뭐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저희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2024년 6월에 했다고 했는데 사실 2023년에 저희가 직무 분석을 하기 전에 전 직군 그러니까 일반직부터 기간제 근로자까지 직무 분석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해운부에서 이 부분은 뭐 승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일반직에게만 지금 이제는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업무직 확대까지는 아직까지 해관부에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은 일반직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직무 분석 시행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두 개 직군에서 직렬 4개, 뭐 직무 29개, 책무와 과업을 각각 이렇게 다 발굴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저희가 그 2단계 추진을 그 직무분석 고도화를 작년 2단계를 추진을 하면서 그 지방공기업 평가원 컨설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직무가 너무 많고 중복되는 책무도 많다고 해서 사실 지금 29개 직무를 17개로 간소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 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직무와 책무는 난이도까지도 다 조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직무 기술서입니다. 지금 감사 직무 기술서고 뭐 수행 빈도라든지 횟수라든지 책무라든지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과 태도 이거는 저희가 그 직무중심 인사관리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핸디 게시판을 통해서 해당 내용 다 업로드 되어져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저희 일단 직무분류 체계 일반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가 17개입니다. 그래서 감사부터 전산 정보보안까지이고 이것도 사실 직무평가를 위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경력 경로고요. 2단계는 지금 작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기업 컨설팅 통해서 시행을 했고 역량 사정과 교육균형 체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역량, 뭐 관리자 역량, 그래서 계층별 역량을 다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공통 역량 교육, 계층별 역량 교육, 뭐 직무 역량 교육까지 지금 일단은 도출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조금 약간 미흡하기는 한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역량 사정과 그 교육 체계의 내용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이제 사실 제가 이거 2024년에 로드맵은 이거 수립을 해서 3단계는 2026년에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행안부에서 푸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올해 직무평가는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상 연계까지는 안 되더라도 직무 등급 설정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반직 직원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많은 의견이 필요합니다. 저희 경영관리팀에서 독단적으로만 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릴 것 같고 그래서 그 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이제 직무 평가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내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이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보상에까지 이제 연결을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인데요. 저희가 지금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직무조사가 그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직무에 대한 등급별 난이도가 좀 굉장히 러프하게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직무급까지 직무 등급을 설정을 하려면 이걸 조금 더 세분화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직무기술서를 다시 보완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초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팀별로 이제 SL이라고 해서 직무 전문가입니다. 그 직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지식이 많고 이제 정보가 많은 분들을 이제 제가 구성을 다시 따로 할 예정이고요. 이거 이렇게 구성되고 직무기술서가 보완이 되게 되면은 직무평가 도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의뢰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 통해서 뭐 직무평가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할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실현될지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 등급 도출하는 것까지만 하게 되고 직무급은 아마 차후에 천천히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자료인데요. 이제 준정부기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에 이미 직무급을 도입을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전체 그 직원이 아닌 간부 직군부터 시작을 했고 저 등급수라는 게 이제 1등급부터 7등급까지가 있는 거고요. 이게 한마디로 간부 보직을 받은 지 1년차와 10년차가 되시다고 가정할 경우에 최상위 등급을 받으시는 직무급은 뭐 10만 원이고 아무리 10년차가 연속 그 근속기간이 오래되셨어도 그 직무 등급이 뭐 이렇게 하위에 있는 직무 등급을 수행을 하고 계시면 직무급이 5만 원 이렇게 하면서 이 공공기관 그 선도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사례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게 진짜 연공서열이 이 직무급 때문에 조금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성이 조금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직무급에 대한 그 보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은 35%인가? 까지가 아마 목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는 해상부에서 나오지는 않았고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장기간 이제 지속될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신 이사님의 원래 조회사를 듣겠습니다. 이사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무식 그리고 이제 시무식 한 지가 불과 며칠 된 것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1분기가 지났는데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바쁘게 생활한 거 아닌가, 바쁘게 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그 개정된 ESG 선언문 그리고 직무중심 인사밸류제도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ESG 경영에 대해서도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새롭게 직무중심 인사관리제도는 아마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통해서 이제 인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한마디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마 이제 좀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정착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여일 전에 이제 경북 일대에서 그 성교개혁 실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산불이 이제 역대 유사일에 이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많은 재산 또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단 내에서는 조그마한 사건 사고라도 없도록 이렇게 잘 좀 주변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는 그 캠핑장 또 그 펜션원에서는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실객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이렇게 당부를 해주시고 순찰도 좀 이렇게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간 2월부터 경영평가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아직 다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죠. 4월 중순쯤 돼야 이제 다 마무리가 될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생한 만큼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저희가 식목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쁘지 않은 직원들은 그날 꼭 참석을 해서 함께 이렇게 남도 식재 해보고 또 우리가 관리도 해보면서 우리 공단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애착심 가지고 좋은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5월 17일 우리 공단 체육대회를 갔는데 올해도 아주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를 좀 잘 해주셨으면 이렇게 합니다. 자, 봄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화재 등 안전사고 없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